당장 내일이 선고니까요. 선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좀 나라가 흘러갈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곧바로 뭐 출근도 할 계획이고 대통령실도 관련해서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우려되는 것은 그 공백기가 한 4개월 정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을 어쨌든 국민 절반은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습을 하려면은 메시지도 중요할 것 같고 그런데 복귀를 하게 된다면은 가장 먼저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너무 많아서. 너무 근데 많나요? 우선은 예.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 정지됐을 때, 그리고 동시에 국무총리까지 직무 정지되어 있을 때, 뭐 제주항공 사태부터 시작해서 대형 산불까지 많은 네. 재난들이 있었습니다. 예. 우선은 국민들에게는 그런 재난들이 가장 가슴 아프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들이기 때문에 네. 그걸 빨리 이제 복구하고 피해 회복을 하는데, 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다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우선 힘을 쏟고, 그리고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으니까요. 경제를 살피는데, 민생을 음. 살피는데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동시에 민주당의 이런 계속 줄탄핵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여러 어, 시선이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고, 지금 뭐 대통령, 총리까지 탄핵하면서 다른 나라 외국에서는 그럼 우리가 누구하고 협상을 하거나 네. 이야기를 해야 되냐? 근데 카운터파트가 계속 사라지니까. 예. 그나마도 최상무 권한대행도 탄핵한다 그러고, 네. 이제 승계하는 모든 사람을 그냥 차례대로 그냥 즉시 다 탄핵해 버리겠다고 하고, 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복귀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고, 다만 그동안 떨어졌던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음. 대외적으로 그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최후 변론에서 얘기를 했던 임기 단축 개헌 이 부분도 좀 구체적인 그 스케줄 같은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자꾸 많은 분들이 그걸 구체적인 스케줄을 말씀하시는데, 네.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도 임기 단축을 개헌할 의지가 있다고 하셔도 개헌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고 국회 제적 과반수가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넘어야 될 산은, 나중에 그 개헌안이 통과가 되려면 국회 제적 3분의 2 이.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발의하든 뭐 어느 한 당에서 발의하든 제적 의원 과반수로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당 어느 주도로만은 안 한 당 되네요. 주도로, 아니면 대통령이 주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 그것이 국민투표까지 가서 유권자 50%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참여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만 이게 또 이제 완전히 개헌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것을 뭐 하나만 고치고 한다고 해서 지금 그게 제적 3분의 2, 국회 제적 3분의 1을 통과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주도하고 국회 어느 한 당이 주도한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도 아닌데, 네. 이거에 대해서 마치 대통령께서 맘만 먹으면 이것을 언제까지 뭘 하고 딱 해서 끝날 것처럼 로드맵을 제시하고 뭘 제시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음.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어떤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이 그 개헌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 개헌안이 어떻게 통과될 수 있고 그 로드맵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개헌은 여야의 대립이 가장 첨예한 지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지껏 개헌 모든 국회마다 그 이야기를 했고 모든 국회의장마다 개헌의 의지가 있다고 했지만 결국은 실현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개헌 논의를 하려면 여야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미래를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새롭게 하고 미래 과제들을 어떻게 예. 헌법에 담아서 할지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합의가 될 때 그게 가능한 거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로드맵을 짠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개헌이라는 게 절차가 네. 상당히 좀 복잡한 거니까요. 뭐 그렇게 좀 막 쉽게 후루룩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게요. 야당의 반발인데 이미 지금 불복 빌드업 시작을 했고 광장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기각이 된다면. 그럼 이거는 그냥 대화를 안 하고 덮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든 소통을 해서 좀 풀어야 될 문제 같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한 야당은 예. 승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전혀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첫 임기 시작할 때부터 민주당이나 그 주변에 있는 단체 계속해서 광장으로 나가서 윤석열 예. 대통령 탄핵을 그때부터 외치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든 끌어내리려 계속 특검 또 뭐 무슨 뭐 국무위원들 예. 뭐 탄핵 네. 줄탄핵 뭐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위증 교사나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도 지금 대법원에 가 있고 예. 이제 거의 사법 리스크가 코앞에 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하루라도 그 민주당은 대선을 빨리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어떤 대화의 메시지 아니면 뭐 그 협치의 메시지를 내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메시지를 낸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살아 있는데 과연 민주당이 지금까지의 그런 행태를 버리고 예. 국정에 적극 협조한다?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지금 그 얘기를 먼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노력은 하겠지만 이게 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니까 뭐 어느 네. 한쪽만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는 지금 그래도 많이 결집돼 있기는 한데 대통령이 복귀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본인의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이게 아예 인간으로서 아무 감정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일부 좀 쪼개져 있는 그 당내 어떤 기류 같은 건 좀 통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할까요? 대통령께서 복귀하신다면 당은 또 하나로 저는 모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계엄 과정에서 그 탄핵 과정에서 네. 하나로 모아진 그 민심들이 있고 또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들께서 모아준 민심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서로 좀 판단이 다르거나 예측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통령께서 복귀하신다면 당은 하나로 모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준비한 질문 중에 의원님이 전혀 가정하시지 않는 상황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것도 근데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또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수도 있잖아요. 진짜 저 가정하지 않는 상황인데 전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지만 없으신 거예요. 질문 주시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네. 되다 보니까 민주당은 지금 뭐 거의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사실상의 뭐 대선 행보죠. 지금 하는 모든 행보가. 근데 국민의힘은 그동안은 이런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빠르게 좀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조기 대선이 생겨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승리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주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그럼 김 장관이 나설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나요?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라는 질문이라면 저는 탄핵 인용이니 기각이니 상관없이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계엄 이후에 그리고 탄핵을 거치면서 저는 그 전과는 전혀 새로운 시대 정신이 생겨났고 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전과 전혀 달라진 것은 예. 이제 이 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그리고 시장 경제를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절박한 위기에 있고 사실은 이것은 체제 전쟁에 가깝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셨습니다. 네. 그래서 탄핵을 반대하는 많은 분들은 대통령이 복귀하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또 나머지 반은 대통령께서 복귀하셔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시장 경제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계엄도 그런 동기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네. 계엄의 당부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탄핵이 인용되냐 기각되냐를 떠나서 탄핵을 반대했던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이 생각하는 리더십은 이제 정통 우파의 가치를 확고하게 세우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그런 신념과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네. 그 정통 우파의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신념과 리더십이 있는 분을 이제 새로운 리더십으로 찾게 됐고 그게 시대 정신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김문수 장관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든 그런 시대 정신이 민심이 김문수 장관을 불러내지 않을까. 뭐 많은 분들이 스스로 저도 뭐 출마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예. 민심에 부합하느냐 아니면 또 민심이 원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으로서는 네. 지금 이 개헌과 탄핵을 거치면서는 지금 새롭게 요구되는 우리 보수의 시대 정신과 리더십에 그래도 맞는 조건을 갖춘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네. 뭐 시대가 불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근데 의원님이랑 비슷한 게 기각과 각하를 예상하시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저희가 물어봤는데 어쨌든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계엄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반대를 하고 탄핵을 찬성한 뭐 여권 내에서도 탄핵을 찬성한 분들이 있잖아요. 네. 중도층을 공략하려면 그런 사람이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엔 좀 동의를 못 하시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는 뭐 그런 의견도 좀 수용할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세요? 그게 결국은 탄핵을 찬성했다고 하는 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린다면 결국은 헌재에서 내렸던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즉 결국은 탄핵 인용의 그 바람을 타고 대선이 치러질 겁니다. 예. 그리고 저희 보수 정당은 2번 연속해서 우리가 내세워서 당선시킨 대통령을 결국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탄핵이 안 됐을 거지 않습니까? 그쵸. 국회에서. 예. 우리가 결국은 협조해서 동의해서 결국은 탄핵시킨 정당이 되는 것이고 네. 그 탄핵의 바람을 타고 결국은 대선이 치루어질 것인데 거기에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중도 확장이다 아니면 중도층을 향해서 뭔가를 그 정책을 낸다 아니면 중도를 의식해서 어떤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네. 어떤 힘을 발휘할 것이며 어떻게 그 탄핵이라는 바람을 뚫고 갈 수 있을 건지 저는 그 부분은 의문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내용이라서 아예 가능성을 더한 추측이기는 한데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확정되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을 하는 매체가 있더라고요. 뭐 진보 성향의 매체들이긴 한데 이건 좀 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예. 지금 계속해서 탄핵이 기각되면 뭐 제2의 계엄을 할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고일을 공고하지 않을 공고하지 것이다. 않아가지고 계속 이것을 불안정한 상태로 끌고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진보 매체에서 계속 좀 며칠 전부터 선고일 지정되면서부터 계속 제2계엄을 얘기하고 이런 네. 괴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나 이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이것을 한덕수 권한대행을 정말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생을 공직자로서 살아오셨고 이쪽 저쪽을 넘나들면서 총리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총리를 하시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해오셨고 유일하게 재판관 3명 임명하지 않은 것에서 아까도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하셨는데 결국 탄핵 심판했지만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뭐 그럴 일도 없고 또 가정을 보탠 거고 사실은 이것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뭐 탄핵 인용을 끌어내기 위한 나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평생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살아오신 분이고 규정이 있는 것은 규정이 있는 대로 규정에 공백이 있는 부분은 그 법 취지에 맞게 네. 잘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